제가 행복에 대해서 여쭈었더니 지금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 경제학적인 관점들, 관계적 관점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인류 역사상 수많은 철학자들과 뭐 학자들이 행복에 대해서 공동체와의 관계 뭐 이런 거 계속 논의해 왔죠. 근데 또 대표님께서 테드 강연 들으셨는데 관계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도 있었죠. 네네. 하버드 대학교에서 75년간 행복에 대해서 연구한 것을 발표했는데 1938년부터 724명을 조사를 했대요. 근데 그때 당시 아이들 두 부류로 했는데 한 부류는 하버드대학교 2학년생, 한 부류는 보스턴에서 이 할렘가에서 있던 그 청년들을 대상으로 나이가 이제 비슷한 때를 75년을 추적해 보니까 결론이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행복에 매우 중요한 요소더라. 그러니까 하버드 같은 좋은 대학을 다니는지 할렘처럼 좀 못 사는 거든지 중요하지 않아. 네. 인간에게는 관계가 더 중요해. 네네네. 예, 예. 네. 그런 관계들이 좋을 때 행복 지수가 높아지는데 세 가지 교훈을 네.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는 공동체 관계가 긴밀할수록 행복 지수가 높더라. 또 하나는 관계의 질이 높을수록 행복 지수가 높더라. 또 하나는 이런 관계가 좋은 사람들이 뇌 건강에도 굉장히 도움을 받아서 장수하더라.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네. 제가 볼 때 인간의 삶에서 좋은 때와 나쁜 때가 계속 반복되고 이게 종교적으로 보면 너무 더덥고 이 일시적인 감정에 휩싸이는 게 무슨 소용이야. 결국 좋은 것도 없고 싫은 것도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인 이 상태, 샬롬과 여야함의 상태를 종교적으로는 바라지만 저는 찰스 다윈의 후배이고 인류학자로서 보면 인간이 진화해 오기 위해서 그리고 모든 생명체가 진화해 오기 위해서는 행복이라는 감정이 굉장히 도구적으로 유용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맛있는 걸 먹으면 행복하고 좋은 사람과 만나서 어울리면 행복하고 그러니까 행복한 걸 자꾸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쾌락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감정이 없었으면 우리 감정이 항상 여여하고 항상 샬롬하면 우리가 짝짓기도 안 할 것이고 먹을 거 찾으려고 직장도 안 다닐 것이고 진화를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행복이라는 감정을 갖게 되고 이거를 마약처럼 계속 추구하게 되었다는 그 심리학자들이 분석도 있거든요. 뭐 서은국 교수님이나 에드 디너 같은 행복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이 행복은 이런 유용성이 있어 라고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복을 도구로 잘 쓰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비전을 찾을 때 내가 뭘 하면 행복한지 관찰을 해라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내가 잘하고 보람이 있고 돈도 많이 벌고 그런 일을 했을 때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잘 발전시켜서 비전으로 삼으면 인생이 좀 뜻있어진다. 행복하고 되게 직결된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 긍정심리학이라고 인간이 어떨 때 긍정적이고 행복한가를 연구하는 긍정심리학을 창시하신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먼 교수는 관계뿐만 아니라 5개로 정리를 했더라고요. 온갖 실험과 연구를 다 해보고 그래서 페르마 공식이라고 만들었는데 P, 긍정적 정서, 그리고 몰입,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뭔가에 빠져 있을 때 우리가 덕질할 때 잘 알죠. 세 번째는 사람들하고 관계가 좋을 때. 네 번째는 자기가 중요하다고 믿는 어떤 것에 소속되고 거기에 기여한다는 의미. 그리고 성취, 뭔가 성취하는 거, 이겨내고 뭔가 획득하는 거 그거 자체가 너무 좋아서 추구하는 거. 이 5가지가 행복에 정말 중요한 요소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관계를 좋게 하는데 필요한 것들이 나머지 4개다 이렇게 보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첫 번째 보면 긍정적 정서. 네. 긍정적 정서대로 아까 탈무드에서 또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듯이 명랑한. 누구한테 하든지 웃는 얼굴로 대하고 호의적으로 대하고 먼저 인사하고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런 긍정적인 정서들을 발현하는 것이고 몰입은 뭐냐면 일종의 실력이라고 봐요. 전문적인 어떤 지식을 쌓을 때 몰입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네네. 몰입 시간,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성장하거든요. 네. 또 의미는 행복한 것만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고통 속에 있고 불행한 일이 일어나도 그게 의미가 있으면 참아내고 인내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러니까 그런 좋은 결과가 이루어지면 그게 성취감이 되고 그게 자아 존중감을 높여줘서 계속해서 바른 생각과 옳은 행동을 하게끔 자극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사람들이 알아주니까 난 존경받고 칭찬도 받고 나한테 그게 명예가 되고 그렇게 해석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맞아. 네,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라고 또 이렇게 행복 연구한 사람하고 지금 해석이 비슷하세요.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행복이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 대해서 내가 여기에 있어도 된다는 소속감을 느끼는 것 이렇게 정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계나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느낀다는 거죠. 그렇죠. 네네. 그게 이제
노동이나 일이나 또는 뭐 어디에 참여하고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내 자리가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가요? 여기 저기 출근했는데 내 자리가 이렇게 보존돼 있고 나는 거기서 일할 수 있고 그 영역에서는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늘 마련돼 있다면 그렇게 하려면 이제 현실적인 행동을 벌여야죠. 일단 우리 사장님한테 잘 보여야 되고 네.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인정받으면서 또한 어떤 결과를 내고 성취감을 느끼면 좀 더 높은 자리에 갈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행복연구의대가인 에드 디너는 또 비슷한 얘기했어요. 세 가지가 행복해지는 지침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가 소중한 사람과 시간을 많이 보내라. 두 번째는 좋아하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을 해라. 세 번째는 목표 그 자체보다는 그것을 이루는 과정에 초점을 맞춰라.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얘기한 게 다 상통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행복 자체를 추구하라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행복해지려면 이런 요소들이 필요하더라. 이런 요소들이 충족되면 행복하더라. 근데 이걸 하나의 깔때기로 몰고 가면 사실 비전을 가져라. 비전을 갖고 그거를 향해서 노력할 때 행복해진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비전은 갖는 즉시 이루어진다라고 본 사람. 오? 옛날에 그 월드컵에서 꿈은 이루어진다고 네. 별표 표시 갖고 이렇게 됐잖아요. 네네. 약간 종교적인 해석이긴 한데 하나님의 비전이 있어요. 하나님의 큰 비전이 있지만 마치 피자의 한 조각처럼 나는 다 할 수 없어요. 그 중에 일부만 택하는 거죠. 나는 이런 식으로 세상을 더 좋은 걸로 만들게요. 뭐 자동차를 더 좋은 자동차로 만든다든지 세상을 더 좋게 만든다. 이 일에 봉사할 거예요. 평생 이거 할 거예요. 이렇게 비전을 정했다고 하면 그 순간 그걸 하기 위한 모든 것들이 다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은 동역관계예요. 세상을 더 좋게 만드는데 파트너 관계란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너 뭐 할래? 그랬더니 이거 할 거예요. 그러면 이러이러한 장비, 이러이러한 재능을 내가 너 줄게. 이렇게 가져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따로 없어요. 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미 너는 이루어진 거야라고 보는 거죠. 네. 하나님의 시각으로. 네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사실 하나님 안 믿어도 제가 생각하고 신념을 갖고 있으면 그 일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쪽에 주파수가 맞춰지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중학교 때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읽었거든요. 그리고 내가 이거보다 더 잘 만들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런 책 한번 써봐야지 생각을 계속 갖고 있었는데 휴넷에서 갑자기 이 코리안 탈무드 스쿨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웬일이야? 그때 생각했던 게 이루어졌네 이런 생각을 갖게 됐는데 예. 그런 목표 의식 또는 비전 의식이 있으면 그것에 관련된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게 없으면 그거 그냥 지나가 버려요. 네. 근데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니까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거고 네네. 나도 모르게 그런 냄새를 풍겨. 네. 그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모여들어. 네네. 그리고 제가 그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읽고 재미있었고 그거를 따라서 막 해보고 써보고 비전 써보고 이런 거 하니까 행복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사람들한테 자꾸 얘기를 하니까 누가 여기도 소개해주고 저기도 소개해주고 그러니까. 비슷한 책도 또 갖다주고 계속 일이 점점 일어나더라고요. 예.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제 비전 그걸 반복해서 자기가 새기는 과정을 거칠 텐데 네네. 그러니까 이제 툭 건들면 바로 비전이 툭 튀어나오도록 깔때기처럼 네네. 그 비전으로 말이나 행동들이 바뀌어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나중에는 비전 자체가 되는 거지. 쉐마 이스라엘인 거죠, 사실은. 그렇죠. 네네네. 비전이라는 게 어떤 사회적인 영향력을 끼치게 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동양삼국을 비교해 보면 중국하고 한국하고 일본이 같은 것 같으면서 굉장히 틀려. 즉 옛날 과거에 어떠한 사상이 그 사회를 지배했느냐가 그 사회의 국민성 자체와 어떤 사고 가치를 틀리게 만들어요. 우리는 사실은 유교 문화가 지배를 한 사회야. 그래서 우리는 대의명분이 굉장히 중요한 사회예요. 실용보다는 대의명분이. 맞아요. 반면에 중국은 어떨 것 같아? 유교 공자명자가 다 중국에서 태어났음에도 그 사람들은 거기에 그렇게 크게 가치를 안 둬. 그 사람들은 손자병법 같은 이런 실용학문의 가치를 둬. 네. 그래서 그들한테 중요한 거는 수단은 사실은 그렇게 크게 아니고 결과가 중요해. 즉 성취가 중요해. 그래서 36계래거나 이런 것들이 정당한 수단으로 평가받는 사회야. 그러니까 거기는 성취라는 게 상위 개념이며 네. 뭐로 가든 어떤 길로 가든 해내면 그게 승자야. 네. 근데 우리 조선은 안 그래. 그런 승자가 됐더라도 명분에서 밀리면은 네, 그건 네. 가치가 없어져. 네. 일본은 어떨 것 같아? 일본은 사무라이 정신이거든. 예. 그 정신은 개인적인 일보다는 공을 훨씬 공동체를 앞세우는 정신이 일본은.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무사도 정신 그리고 또 장인 정신
그들의 활복이라는 게 공합해서 사는 잘못하면 죽어야 되는 존재예요. 그래서 상계국이 동양이고 같이 근접해서 하니까 비슷할 것 같지만은 이게 완전히 틀려. 가치가 틀린 거야. 가치 기준이 틀린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어떤 비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공감대가 이루어지면은 사회를 변혁시킬 수 있는 이게 큰 힘이 된다는 예로서 말씀드립니다. 야,